안녕하십니까. 주간 박종진의 박종진 앵커입니다. 오늘 또 귀한 분 모시고 굉장히 옛날에 많이 TV에서 봤는데 요즘에는 왠지 못 보았어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또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우리 황태순 우리 평론가 모시고 이번 주 주요 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태순 유명한 평론가였죠. 어서 오십시오.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엿지어란 표현을 쓰지 마세요. 평론가입니다. 과거형 쓰지 마시고. 지금도입니까? 근데 방송에 안 보이셔가지고. 방송에 안 보이는 건 저보다 더 안 보이는 분이 바로 우리 박종진 앵커죠. 그렇죠. 박종진 앵커하면 유명한 앵커 아닙니까? 네. 내가 1년 한 6개월째 좀 안 보이시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음 아프다. 마음 아파. 여기 또 아니, 월요일날 고정손님 이범규. 이봉규 선생. 뭐 이봉규 선생도 남의 말에 한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황태순 씨하고 갑장이거든. 그러세요? 갑장인데 나이는 밝히지 마요. 갑장인데 이 박종진 주간 박종진 쇼가 이 세긴 세.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 이봉규 TV에 나오라고 전화를 했어. 이봉규 TV에 좀 나와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니래. 그리고 여기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야 오늘 보니까. 야, 이 박종진한테는 나오고 이봉규 TV는 안 나오고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그게 어쩌다 근데 이런 자리까지 오셨는지. 드디어 이제는요. 네.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지상파 중심에서 종편으로. 네. 또 종편에서는 요즘 보니까 더 다양한 채널로 요즘 보면 개인 1인 유튜브들이 보면 그야말로 요즘 막 우후죽순 같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박종진 앵커가 보면은 우리나라 종편계의 1대1 대담 프로의 창시자입니다. 그렇죠. 궤도남마 처음이죠. 그 당시 채널A 궤도남마를 갖다 처음. 그 전까지는 그런 식의 약간 보면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생방송이 없었죠. 생방송이 없었죠. 다 녹화 방송이. 다 녹화. 근데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르를 열었던 것이 박종진 앵커고 또 박종진 앵커는 이제 이번 주간 박종진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제 2막 3장을 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아마 좀 춤도 추고 이래야 되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뭔가 여기서 실수하고 약간 요즘엔요. 정치가 약간 좀 이렇게 코믹하고 그러니까 선진국들 보면 좀 재밌어요. 그죠? 정치를 재밌게 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 방송이.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정치가 재밌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면 그건 정치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선진국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치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보면 걱정하면은 그건 정치 후진국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후진국이죠. 우리나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둘이 이렇게 치고받는 게 여기 아직도 종편의 때를 못 벗어난 거야. 그래요? 종편의 때를 빨리 벗고 유튜브의 세상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유튜브 세상하고 종편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그냥 빨리 진행할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도 좀 약간 위기가 있는 게 뭐 가짜 뉴스다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지금 나서서 어떤 유튜브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을 뭔가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들을 봤어요. 유튜브가 보면 사실 보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갑자기 급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짜 뉴스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낙검수나 뭐 여기서부터 사실은 가짜 뉴스가 많이 시작이 됐었죠. 아마 국민들이 좀 깜빡 잊고 계시는 모양인데 가장 큰 가짜 뉴스가 뭡니까? 2008년 이른바 광우병 소동 때입니다. 최고였죠 그때. 그때는 지상파까지 앞장서 갖고 보면은 뇌송송 구멍탁 수입 쇠고기 미국산 그것도 하필이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야. 맞아요.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은 괜찮아.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머리에 뇌가 송송 구멍이 뚫린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모 연예인은 나와서 내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 야,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요. 심지어 어느 여중생들은 절규하면서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살고 싶어요. 자, 그와 같이 그때 그게 가짜 뉴스죠. 대표적인 가짜 뉴스인데 지금 미국 또 다른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에 이른바 그 당시 누굽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 이봉규 선생도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펄펄 날고 계시는 모 정치 중진이 구슬한다. 뭐 미래를 했다.
그리고 무슨 뭐 호텔에서 미래했다. 했다. 그것을 갖다 현지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마치 사실인 양. 또 심지어는 뭐 부품하게 보면 뭡니까 정유라가 독일로 빼돌린 돈이 10조 원에 가깝다. 맞아. 그런 이야기들 갖다가 거의 지상파, 종편, 언론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그것도 보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력한 중진 아니 고참 정치인들이 그 이야기들을 갖다 마구마구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했고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검찰이 한 8개월간에 걸쳐서 그 당시 세월호 7시간을 탈탈 털었어요. 결론이 뭐죠? 결론은 검찰이 내린 결론. 이거는 박근혜 정부나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의 정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8개월가량을 탈탈 털어서 나온 결론은 박근혜는 바로 2014년 4월 16일 그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럼 그동안 모든 뉴스 구술했다, 열애를 했다, 뭘 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페이크 뉴스가 어떻게 보면 참고를 할 때는 가만히 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유튜브가 좀 활성화되면서 특히 요즘 우리가 유튜브가 보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고수 쪽 유튜브가 좀 잘 나가는 거. 그 요즘 그렇다고 그래요. 정규재 TV, 뭐 정규재니, 황장수 TV. 황장순이, 신혜식의, 네. 조갑재 선생. 이건 저 이봉규 TV도 하나 넣어주세요. 이봉규 TV. 예. 말석으로 하나. 다시 할게요. 이봉규 TV. 예. 아주 이봉규 TV, 정규재 TV, 조갑재, 뭐 정장수, 신혜한수 등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보면은 유튜브를 만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이제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네. 말의 자유, 네. 사상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습니다만 우리 이봉규 TV에서 특정인 우리 박종진 앵커를 갖다가 가짜 뉴스로 음해하고 네. 명예훼손하면 그건 형법에 의해서 고소고발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죄 거기다 보면 민사 소송을 걸면요. 네, 손해배상 죄송합니다만 저 청구하면 이봉규 저 TV 쫄딱 망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니, 형법이 뭐야, 살아 이거. 있어요. 아니 이봉규 TV를 키워달라면서요. 아니, 얘를 그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나를 보내버려요. 사실 우리나라는 형법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굳이 다른 걸로 할 것도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 양반 얘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정부에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 1인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그걸 뭐 조사할 듯이 이렇게 벌써부터 손대고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를 1인 방송에서 누가 했든지 그러면 그걸로 처벌하면 되고 명예훼손하면 그걸로 처벌하면 되는데 왜 방송 자체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 비판은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짜뉴스 지네들은 막 생산을 해냈고 광우병 때부터 그리고 지금은 가짜뉴스 생산하지 말라. 그런데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에요. 저희는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않잖아. 주간 박종진은 근데 가짜뉴스. 왜 이런 비판을 재갈을 물리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누가 가짜뉴스고 진짜뉴스를 누가 판단하죠? 그때 광우병 머리 송송송 얘기할 때 그걸 누가 반론을 제기한 적이 누가 있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뇌송송 가짜뉴스, 진짜뉴스는 지금은 몰라요. 세월이 지나야지 이게 세월이 증명이 되는 지나고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 보면 소송이 붙습니다. 소송이 붙어서 나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으로써 그 당시에 방송사가 주도했던 그렇죠. 그런 PD 것들이 다 수첩이 그것이 다 정리했죠. 허위 사실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네. 그 최소한 보면 대한민국은 3심제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얘기하면 일단은 잘못된 것을 간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서 지금 설파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보수우파가. 지네들은 가짜 뉴스 생산한 원조들인데 좌파들이 원조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다음에 우파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고 가짜 뉴스라는 어떤 미명하에 그럼 얼떨 시민들이 들을 때는 가짜 뉴스 없애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현혹을 시킨 다음에 자기네들이 지금 원조들이 아까 뇌송송 구멍탁 한 게 광우병 가짜뉴스 원조가 어디에 MBC 아니에요? PD수첩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지금 MBC 사장 됐잖아요. 이렇게 사장에다 갖다 꽂고 그때 가짜뉴스 생산한 사람들이 지금 여당의 중진이고 청와대에 앉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입에 달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근데 시민들은 국민들은 또 얼빠지게 하면서 봐봐. 다 넘어가요 여기에. 여기에 넘어가니까.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 자기들이 돼요. 이거 가짜뉴스인지 몰랐을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말도 안 돼. 알고서 낸 거야. 나 이제 빙의가 됐어요. 또. 이게 알고 한 거야. 그분들은 이게 가짜뉴스가 사람이- 아니고 진짜뉴스라고 확신하고 했을 거란 말이야. 저는 기자 다 출신으로서 처벌받아야 여기 돼, 뭐 다. 기자들도 있지만
오보할 때요. 오보인지 알고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 맞다라고 확인한 거예요. 아, 본인은 진짜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보가 된 거고 오보가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전문 용어로 오보라 그러는데 아니야. 오보가 사실은 이제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 그때 앵커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내 얘기 들어봐. 아니 그때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니래. 그분들도 이게 진짜라고 아니라니까. 생각하고 했다 이 말이지. 아니라니까. 내 얘기 들어봐. 가짜 뉴스는 결과적으로 맞은 거고. 아니라니까. 가짜 뉴스. 내 얘기 들어봐요. 이렇게 순진해. 그때 가짜 뉴스인지 다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나도 알고 나는 그래서 알고선 난리 쳤잖아 방송에서. 마이크 들고선 내가 봉기 형이 잠깐만 알았지. 있어봐. 아니라니까. 예. 기자들 다 알았는데 이 사람들 비겁한 거야. 왜 비겁하냐? 여론이 그때 그때 무슨 컨테이너 박스 놓고 기름 넣고 그러니까 여론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던 거고 최순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잘못 돌아가는 거야. 기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여론들이 100만 명 모였네 어쩐네 하니까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다. 이제 와서 태극기 부대가 좀 활성화되니까 이제 와서 목소리들 내는 거야. 비겁한 언론들이고 비겁한 기자들이야. 다 알았다니까 이걸 왜냐면 CNN이고 워싱턴 포스트고 다 보도를 했는데 광우병이라는 게 그게 아주 대서특필했어요. 광우병이란 뭐고 이게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는 게 다 나왔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비겁한 언론은 제가 인정합니다. 비겁한 언론은 인정인데 저도 당시 기자였는데 나는 진짜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요 뇌 송송 구멍 탁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순진했네. 그러니까 그때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황태준 형님도, 그죠? 나는 그래도 고기 먹었거든요. 고기는 먹었지만 불안했죠. 불안했잖아요. 전혀 안 불안했어요. 전혀 안 불안했어요. 네, 전혀 안 불안했어요.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 그 당시 그 알았습니까? 당시 뉴스도 보면은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 뉴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렇죠. 아니라는 것도 뉴스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쪽을 비교해 보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었던 거고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박종진 앵커 말씀한 대로 기자가 어떻게 어느 기자가 이거 오보인 줄 알고 기사를 쓰겠어요. 어떤 기자가 양심적으로 아니, 말이 안 내가 돼. 국민들 속여야겠다 쓰고 그건 기자가 없을 아니죠. 건데 그건 문제는 쓰레기. 아니 이거 내가 오보라는 거 알고 기사를 쓰면 쓰레기지. 그건 기자가 알고 썼다니까. PD 수첩도 알고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알고 악의를 갖고 썼으면 기자가 아니죠. 그건 기자가 아니죠. 쓰레기지. 그건 정치인이고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내가 이 정부를 비판하겠다. 이걸로 광우병으로 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언론 기자가 그것만 보고 그렇게만 몰고 가면요. 그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믿고 자기 체면에 그러니까 그치 자기 체면에 걸려서 자기가 믿는 것까지는 나도 동의하지만 광우병 먹으면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 알면서 기사를 쓰는 기자는 그 쓰레기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 잠깐만 요거 마무리하고 제가 정리. 아니 마무리하고 요거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고 네, 좋아. 자 광우병이라고 해서 이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안 죽는 확률이 말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소는 광우병하고 해당이 없는다는 건 알아. 아는데 이걸 자꾸 광우병이라고 죽을 수 서양에서 1명 죽은 거야. 그걸 가지고 그쪽으로 막 몰아가는 거야. 1명 죽었는데 몇 천만 명이 먹었는데 하나도 안 죽고 딱 1명. 감기로도 그거보다 몇십 배 죽어요. 그런데 권리 쫙 몰고 가는 거야 기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MBC PD 광우병으로 수첩이 죽은 사람이 그랬다니까. 있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 다음에 MBC PD 수첩 반성 한 번 했어요. 사과 한 번 했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사장 됐잖아. 사장으로 꽂잖아요. 그래도 MBC 기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반성하고 사장 끌어내려야지. 가짜뉴스의 원흉인데 그럼 끌어내리. 고소 고발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MBC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 이봉규 선생이 사실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런 취재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기자가 그야말로 거짓말하겠다 작심하라고 거짓 작성 쓰는 기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건 없어요. 본인이 만약 오보를 냈다고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그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죠. 그건 맞죠. 정정 노력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오늘 우리 주제인 계속 페이크 뉴스, 이런 가짜 뉴스가 창궐하는 겁니다. 결론은 정부 입장에서는 내 편이면 좋은 거고 나를 비판하는 소리는 귀를 닫고 싶은 거고 그죠? 그게 정답이죠. 그게 신라 경문왕 때 뭡니까? 임금님께는 당나귀인 거예요. 좌파들이 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승부를 걸고 또 상대방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올가미를 씌우고 그러냐면요.
좌파들의 전술이에요. 좌파는 항상 선동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이해가. 광우병 사태도 그랬지.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려니까 어떤 그 요만한 우파나 국가주의도 뭐 히틀러 보면은 선동으로 선동을 해가지고 밀어내려고 좌파만 그런 건 최순실 사태 낼 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잖아요. 네네. 그게 좌파들의 전술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험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역공을 맞을 것 같으니까 저쪽에 재갈을 물리는데 선전술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이렇게 섹시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쪽은 다 가짜 뉴스인가? 이런 지네들이 가짜 뉴스 생산해 놓고 이제 와서 저쪽에다 재갈 물리면서 저쪽을 가짜 뉴스로 원산지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선전선동에 강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좌파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좌파는 그렇게 돼 있어. 레닌서부터 전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략 전술에 강하죠. 전략 전술에 전술학 전략학 다 있습니다. 예. 태생적으로 그래요. 태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걸로 재갈 물리고 이걸로 집권하고 그런 사람들. 가짜 뉴스 얘기는 저는 좀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박정희 유신 정부가 뭐 좌정부는 아니잖아요. 그때도 뭐 권력이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검찰 다 장악했죠. 근데 장악하고 그다음 재갈을 물렸잖아요. 재갈 물렸죠. 그때부터 뭐가 도냐니까 대학까지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 대자보라는 게 붙습니다. 예. 대자보라는 게 뭐 시청자분 한 이만합니다. 종이 큰 종이에 그럼 어떻게 보면 대자보가 가짜 뉴스였어 그 당시 그러니까 정권 그 입장에서. 당시 정부에서는 대자보가 보면 바로 가짜 뉴스로 뉴스고 보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처음 처벌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김지아 시인입니다. 아 맞죠. 김지아 시인이 오적이라는 그야말로 그 시를 담시를 썼고 또 비어. 이 비어가 뭔 줄 아세요? 팔이나 풍뎅이가 붕붕거리는 소리가 비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언 비어예요. 그래서 그 비어라는 담시를 씁니다. 그걸로 김지아 시인은 감옥에 갑니다. 야. 페이크 뉴스가 나오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건강한 사회라면 가짜 뉴스는 알아서 마치 우리 몸에 보면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고 뭘 먹더라도 흔한 얘기로 다 몸이 버텨내잖아요. 백혈구가 버텨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늘 깨끗한 공기, 우리 중류산 먹고 삽니까? 건강한 우리 박종진 앵커같이 건강한 사람 산에 가서 그 진흙탕 같은 물 쭉 마셔도 오줌 오면 진짜 먹었습니다. 진짜 먹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먹었어요. 극단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음식을 갖다 먹어도 설사 한번 하고 나면 깨끗합니다. 네. 병 안 걸립니다. 진흙이 건강한 또 성분이 많이 그래서 있어요. 네. 문제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런 어느 사회나 그렇게 보면 사회 암적인 그런 페이크 뉴스는 있어 왔어요. 아니 근데 그걸 정리해 나가죠. 근데 근데 왜 그걸 갖다가 굳이 갖다가 자 페이크 뉴스니까 팔다리를 자르겠다고 나옵니까? 옛날에 군사정권 때 그 언론 탄압했던 것도 여기 비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게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틀도 안 돼 있고 먹고 살기 어렵고 전쟁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어수선한 사회니까 어떤 강력한 통치 행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정당성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때 틀어잡은 거는 물론 반민주적이지만 어떤 그때 어떤 틀어잡고 국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지금 오늘날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틀어잡았다고 해서 지금 틀어잡는 거하고 지금 2018년이에요.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점에 산업화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간당간당 하는 시점에도 그때 수법으로 지금 한다는 건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지. 지금 잘못한 걸 갖다가 그때도 잘못하지 않았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싸그리 잡아가 매도하는 거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그때 그럴 수 있었다고 봐요. 가짜 뉴스 이렇게 운운하면서 유튜브 언론 이렇게 막 재갈을 이렇게 물리는 이러한 언어, 이러한 또 행위 이런 것들은 이런 관계자들은 헌법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시 한번 헌법을 읽어주시고요. 특히 이낙연 총리님이 이 총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동아일보 기자였던 시절을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고 가짜 뉴스 운운하면서 다시 유튜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역사에 기록된 일은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 기자 출신 이낙연 선배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나 뜨거우실 텐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